제가 딸처럼 보살폈던 아이가 이제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10년 전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부부가 고등학생 딸을 두고 교통사고로 떠나버렸습니다. 딸 미소는 충격으로 모든 일상이 정지되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1년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제가 매일 들려서 보살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막 대학생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미소를 따뜻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덕분에 미소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똑똑했던 미소는 명문여대에 입학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8살이 된 미소가 저를 찾아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자신을 친동생처럼 잘 대해 주었지만 그 이상은 다가오지 않았다면서 그런 제 아들을 미소가 좋아한다고 저에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들은 범생이 같아요. 쉽게 여자에게 대시하는 성격은 못 됩니다. 미소는 제가 허락한다면 제 아들에게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딸 같은 아이가 갑자기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왠지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가족이 되면 좋았던 관계가 혹시 틀어질까봐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하게 되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파동으로 풀어가는 인생 이야기. 미소와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파동 성명학으로 궁합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두 사람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 볼게요. 아들 성씨에서 흐르는 선천적인 파동수는 8, 2, 0과 6, 0, 8입니다. 이러한 파동수는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기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애 스타일에서는 주도적으로 다가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섬세하지만 소심한 탓에 거절을 두려워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며 또한 신중한 성격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대시를 할 성격은 못 된다고 하셨는데 파동수에서 보이는 성격도 충분히 그런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미소의 파동수를 볼까요? 성에서 나타나는 선천적인 파동수는 5, 4와 4일. 미소는 아들과 다르게 밝고 적극적인 성향입니다. 양적인 성향이 강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친화력이 좋아서 인간관계는 포괄적입니다.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죠. 또한 두 사람은 서로 부족한 에너지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조건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이기에 두 사람의 궁합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소가 남편의 일관된 성격을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소의 선천적 특성상 남편을 상징하는 파동수가 없어 남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더욱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아들의 중심명운 0이 미소의 중심명운 4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되고 때때로 다른 점 때문에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왠지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극단적으로 헤어지게 될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커플은 세상에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인연법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미소와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